백승재 기자의 뉴스 Y. 자,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네.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를 또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30일 기준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하며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서 현재 관리자 검토 중에 있는데요.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 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들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경우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개인기저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완료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해서 되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고 바이러스에 감염돼 전파시킬 수도 있는데 미접종자들에게만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이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이게 이제 기본권 침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청원인의 주장을 조금 더 전해주시죠. 청원인은 코로나와 싸우면서 방역에 애쓴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고 했을 때 우리도 어서 도입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란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긴급 승인이라서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부작용보다 방역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생각에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말을 이었는데요. 하지만 청원인이 지적한 게 뭐냐면 미국과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백신 부작용 중증 사망자 수가 코로나 사망자 수를 훌쩍 넘겼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확진자 수도 백신 접종 도입 전보다 폭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원인은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비약해서 말을 하자면 제약회사들의 장사 속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명백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끝까지 백신이 옳다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백신이 곧 답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청원인은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19를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현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부는 오늘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백신 패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발표를 할 예정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백신 패스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는 백신 패스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신 패스는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라며 도입 여부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현재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검토하면서 발표할 내용이라고 말을 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검토하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근본적으로 총 확진자 규모보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접종자의 확진 규모와 중증 화율, 치명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취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위조한 접종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예. 정부가 오늘 발표할 그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백신 패스가 없다면 그 외의 내용을 좀 어떻게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가게 문을 더 늦게까지 여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런 요구는 당장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달 넘게 2,000에서 3,0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칫 방역이 완화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확산세가 더 커지면 위드 코로나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12주째 4단계이고 비수도권 대부분이 3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동시에 준비하는데요.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업종은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을 위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적 모임으로 분류돼서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돌잔치 등이 대상인데요. 신혼부부 반발이 컸던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도 이번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4단계 기준 결혼식은 최대 99명이고요. 장례식은 빈소 하나에 50명 아래로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돌잔치, 뭐 결혼식, 장례식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어젠가 방송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며칠 전에 저 배가 고파가지고 밤 10시 조금 전이었나요? 배가 고파가지고 면목동 쪽이었어요. 그쪽에 뭐 일이 예, 있어가지고 갔다가. 네.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무슨 이렇게 저 돼지고기 뭐 이렇게 구워서 파는 그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들어갔죠. 네. 들어갔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안 된다고. 아니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 조금만 금방 한 10분 내로 먹고 가겠다고. 네. 안 된대. 그래갖고 왜 안 되냐고 신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변 식당들이 다 쳐다보고 서로 감시하고 있대요. 글쎄. 네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지금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배고픈 걸 밥을 못 먹어서 안타깝다라는 게 아니라 전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안타깝습니까? 예, 아무튼 여하튼 우리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제일 또 이게 뭐 간단하게 호프집 뭐 운영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신 상황이라서 네네. 너무 안타깝고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이 백승재 기자와 함께했고요.